누구 하나 걸려봐라, 이 사람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리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집단 허무주의에 빠진 것 같다,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요즘 조회수가 같네? 옛날에 잠깐 봤을 때 아주 그냥 성공한 사람처럼 하더니 매출이 총 매수가 10건인데 이거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답해보는 시간, 드로앤드루의 자립공부 시간입니다. 지영 PD는 평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해요? 현실에 치여서 잘 안 하긴 하는데 주말에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산책 같은 거 하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그럴 때만 하고 평소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할 때 어때요? 막막하고 깜깜하죠. 좀 회피하고 싶죠? 많이 회피하고 싶죠. 왜냐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생각하다 보면은 또 현실적인 것들이 생각이 나고, 또 마냥 현실적인 걸 생각하면은 내 지금의 삶이 척박하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이 명확한 답을 단번에 내리는 게 되게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고, 저도 지영 PD 나이 때부터 계속해서 이 고민을 해왔어요. 근데 유독 올해가 저한테는 생각을 더 깊게 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소개해드릴 책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제목부터 확실히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딱 명확한 답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제목이잖아요. 네. 특히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저자가 야마구치 슈예요. 야마구치 슈는 제 채널에서 정말 여러 번 언급됐던 저자분이거든요. 일을 잘한다는 것, 뉴타입의 시대, 그리고 감성과 지성으로 일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 책으로도 이제 유명한 저자분인데, 이분이 그동안 경제 경영서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전략 컨설턴트로 일을 오래 하셨어가지고 그동안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어떻게 전략을 짜서 어떻게 마케팅하고 경영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주류였다면 이분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분의 책이 정말 좋았고 너무 여러 번 읽어서 이분이 얘기하는 삶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나에게 너무 찰떡 같은 책이었다. 내가 오래 고민했던 여러 가지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해답을 많이 제시해 주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저자가 책에서 초반부에 현재 일본의 사회 상황을 좀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일본은 제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에 맞이했는데, 아직도 제도나 규칙 이런 것들은 고도 성장기, 그 시기에 머물러 있어서 사람들이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문제나 이슈가 생겼을 때 정부나 기업을 문제라고 하는 그런 비난들이 쉽게 생긴다고 해요. 하지만 사회가 쇠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개인의 활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영국의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대표작 중에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도 사회를 쇠퇴로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은 자기 결정 능력의 상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회가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나의 목소리를 내고, 여기서 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내고 밝히는 거고, 이탈이라는 거는 내가 옳지 않다고 느끼는 조직이나 상황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거라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의 사회상을 바라보면은 목소리를 낸다기보다는 대중의 흐름에 따라서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같이 비난을 하거나, 또는 그런가 보다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게 이제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한국의 유튜브나 어떤 커뮤니티 이런 댓글들만 보더라도 집단 허무주의에 빠진 것 같다,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모든 이 상황과 문제들을 이 대상에게 쏟아서 요놈 한 명 걸려봐라, 누구 하나 걸려봐라, 이 사람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리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앞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저자 야마구치 슈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들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을 시작하는데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유행하는 두 가지 인생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아키아벨리 인생론, 그리고 루소 인생론이 나와요. 아키아벨리 인생론은 잔혹한 사회의 게임에서 냉정하게 싸워서 이겨내고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손에 넣어라, 이런 식의 냉철하고 현실주의적인 입장이고요. 반대로 루소 인생론은
경제적, 사회적 성공이라는 허상에 얽매이지 말고 좀 나답게, 자기답게 살아가면서 진정한 풍요를 추구하자. 순수하면서도 이상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좋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둘 다 정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제3의 인생론.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인생을 추구하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프리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욜로의 마음으로 갓생을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내 인생을 극단적으로 막 효율적으로 산다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낭만을 추구하며 산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나의 삶을 적당히 이제 즐기고 낭만 있게 살면서도 그 안에서 실리와 현실적인 부분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표현을 굉장히 이 저자분이 고급스럽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개성을 살리는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을까?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시간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이나 조직, 사회 같은 요소를 바꾸려고 무의미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시간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야마구치슈의 인생 전략의 핵심은 이 시간 자본을 다른 자본으로 바꾸는 게임이라고 해요. 여기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다른 자본의 3가지가 있는데요. 인적 자본, 사회 자본, 금융 자본입니다. 인적 자본은 기술, 지식, 경험을 뜻하고요. 사회 자본은 신용, 평판, 네트워크 혹은 친구와 가족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금융 자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을 뜻하죠. 하지만 이 모든 자본의 출발점은 시간 자본이에요. 특히 인생의 초기 단계, 10대나 20대에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은 아직 갖추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자본은요, 풍부한 시간 자본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본 게 순서인데요. 시간 자본으로 인적 자본을 먼저 바꾸고 그 인적 자본으로 사회 자본을 만든 다음에 그 사회 자본으로 금융 자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자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빠르고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합법과 불법의 이제 경계에 있는 일에 손을 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일은 아무리 반복해도 인적 자본이 쌓이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은 점점 좁고 막다른 길로 내몰리게 된다고 말해요. 저도 이 점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 어릴 때 금융자본을 먼저 뛰어들게 되면 이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이 없으니까 금융자본을 지킬 수 없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로또 같은 거 당첨돼가지고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없고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 없고 쉽게 유흥으로 돈을 탕진하게 되고 돈을 지킬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관리하는 기술도 없으니 흥청망청 쓰게 되고 그리고 사실 자본이 내가 있다고 해도 현금 흐름이 있어야 그거를 또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건데 내가 들어오는 돈이 없고 그냥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 말하는 좋은 삶이라는 건 단순히 뭐 경제적,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좋은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좋은 삶, 행복한 삶, 이 삶에 필요한 3가지를 또 정리해 주는데요. 자기 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연결, 경제적 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얘기를 들으니까 앞에 제가 얘기했던 시간 자본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자본이랑 연결이 돼요. 인적 자본을 쌓으면 내가 기술이 늘어나고 지식이 늘어나고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회 자본을 키우다 보면은 사회적 연결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타인에게 신뢰를 받고 혹은 주변 사람들과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좋은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사회적 연결이니까. 금융 자본, 그게 경제적 안정인 거죠. 근데 진짜 그게 맞아요. 왜냐면 돈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돈 때문에 힘들다는 거는 내가 돈을 버는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RPG 게임 같은 걸 해보면은 경험치에 따라 레벨이 주어지고 내가 그 레벨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사냥터가 있고 사냥터에서도 내가 잡을 수 있는 몹이 있잖아요. 근데 레벨 1밖에 안 됐는데 내가 저기 80 이상 돼야 되는 사냥터에 가서 싸우려고 해봐요. 저 터지는 거지. 그래서 저자는 인생을 생애 주기로 나눠요. 회사에도 생애 주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회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커가고 성숙이 되고 이제 완결이 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요거를 인간의 삶에도 딱 대입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기별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도입기가 있고요.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시기별로 집중해야 될 거를 좀 정리해 주셨는데 도입기 10대, 20대는요. 내가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 안에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대, 20대 때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할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이런 거를 쌓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가 되면 그 안에서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을 축적을 하는 거죠. 그 업계에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람과 우호적으로 지내고 더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숙기가 되면 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대요. 내가 이제 하던 일을 기회를 좀 넘겨주고 그 사람을 키워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세택이 70대 이후에는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제 후배 세대들을 위한 활동들. 그래서 그때 되면 사회적 기업 많이 만드시잖아요, 성공하신 분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꼭 이 생애 주기를 나이대별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아, 내가 10대, 20대 때 그걸 안 했네? 그러면 사실 30대에 시작해도 괜찮다고 해요. 언제 시작하는지 보다는 내가 늦게 시작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인생의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다는 거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있고 나는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 책의 이제 초반부의 이야기였고 그 뒤로 다양한 삶의 전략들을 이야기해주네요. 읽다 보면은 내 삶에도 맞지만 내 일이나 커리어 혹은 내 회사 경영 이런 거에도 대입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인생과 회사라는 게 참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공감되거나 영감이 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서로 다른 일을 섞어서 나만의 조합으로 일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라는 전략이었어요. 우리가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포트폴리오를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일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는 기회도 생기고 커리어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훨씬 더 확장되고 어떤 리스크도 분산이 되거든요. 제가 이게 정말 공감이 되었던 게 본업이 뭔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강연도 하고 뭐 상품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책도 쓰고 제 세컨 채널도 있고 거기서 또 확장되는 사업들이 있고, 정말 신기하게 제가 이런 거를 여러 개를 할수록 제가 공부해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커리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되게 다양해요. 또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리스크가 분산되는 게 제일 컸어요. 최근에 이 댓글을 받았는데 요즘 조회수가 네? 옛날에 잠깐 봤을 때 아주 그냥 성공한 사람처럼 하더니 크리에이터가 뜰 땐 좋지만 그 뒤로부터 서서히 내리막길 걷다가 사라진다. 이게 진리. 빨리 취업 준비해라. 크크크. 이렇게 봤어요.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튜브를 그만둔다고 꼭 취업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유튜브를 그만두고 취업하는 게 꼭 실패한 삶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 사람은 나만 공격한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을 공격했어. 댓글 보고 그 생각했어요. 자기 삶이나 걱정하지. 내가 걱정할 정도인가 하고 이제 지난달 매출을 확인해 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선택스인데 이거 드로우핸들이 보이시죠? 지난달이 10월이었죠? 10월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총 매수가 10건인데 6,900이고요. 근데 이거 추가 안 된 게 많아요. 유튜브 조회수는 포함되지도 않았어.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계산해서 따로 신고를 해야 돼요. 아, 여기는 심지어 또 제 스토어 매출도 포함 안 됩니다. 제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걱정해 주셔서. 그래서 여기서 라이스워크랑 라이프워크가 나오는데, 라이스워크는 쉽게 말해 라이스, 밥벌이를 뜻하고요. 라이프워크는 내 인생을 위한, 즉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는 프로젝트를 얘기해요. 제가 늘 얘기했던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말하는데, 야마구치슈는 이제 30대 때 컨설팅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강연이나 조사 연구, 블로그 집필 이런 걸로 일을 분산했다고 해요. 저랑 너무 비슷하죠? 저도 처음에는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그때는 그게 저에게 밥벌이였죠. 근데 요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퇴근을 하고 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게 이제 7년 전이고,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디자인을 넘어서 다양한 일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죠. 저는 지금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이 안 돼도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요 유튜브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회수가 망하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아니에요. 저 그거 말고도 다른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라이스 워크와 라이프 워크를 구별해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안주하는 삶을 경계하라인데요. 1980년대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책에서 초우량 기업 43개를 뽑았는데 43개의 이 초우량 기업들의 상당수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쇠퇴를 하고 없어졌다고 해요. 그 책의 저자 또한 초우량 기업이라고 해서 영원하지 않다고 나중에 인정도 하셨대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위치에 서 있다고 해도 유효기간은 길어야 10년 남짓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쩌면은 제가 지금 드로엔드라는 캐릭터는 어쩌면 지금 세태기를 맞이한 걸 수도 있죠. 혹은 성숙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다른 이제 도약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드로엔드라는 페르소나가 있는 거지 드로엔드가 제 삶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로엔드를 말고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는 10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때 미대 입시를 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디자인 공부를 했고 20대 후반에는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다니면서 사회생활 그리고 경험을 쌓았고 30대 초반에는 이 드로앤드류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뭐 마케팅이나 뭐 사업을 운영하는 걸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2026년에 30대 후반에 돌입하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내년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고, 그 공부가 이 책을 통해서 더 확고해졌어요. 아, 나 이런 공부를 더 해서 나의 앞으로의 또 다른 40대, 50대를 바라봐야겠구나. 그리고 이 책에서 또 나온 말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에 집중해라. 그리고 나만의 조합을 찾으라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내년에 요리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리 학교를 들어갈 생각인데, 대학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패키지 디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푸드 패키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뭐 기획이나 디자인, 마케팅, 뭐 사업 운영 이런 걸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뭐 40대가 됐을 때 뭔가를 또 하게 된다면 F&B 사업을 해봐도 너무 재밌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내가 부족한 게 뭘까 했을 때는 음식 분야에 대한 좀 전문성이거든요. 그거를 키우는 거를 30대 중후반에 보내게 되면 내가 그동안 10대 때 배운 거, 20대 배운 거, 30대에 배운 것들이 조합돼서 40대에 또 재밌는 걸로 발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제가 이 책이 또 좋은 이유가 또 하나 나와요. 유행하는 기술과 지식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미래에는 땡땡 분야의 기술과 지식이 뜬다라는 말을 경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기술에 관한 미래 예측은 맞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설령 그 예측이 맞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분야가 붐이 되고 유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기술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개발자가 엄청 붐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컴퓨터 학원도 엄청 생기고 거기 엄청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코딩 배운다고. 근데 지금 뭐예요? 싹 사라졌어요. 물론 그 상위 개발자들은 정말 높은 연봉을 받고 다니긴 하지만 그건 그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모든 분야가 상위 몇 프로는 높은 연봉을 받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 또 AI인 것 같거든요. 이 책에서 AI 시대에 살아남는 3가지 전략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정답이 있는 일을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AI라는 게 정답을 찾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때문에 대체되기 가장 쉬운 직업들 해서 뽑히는 것들을 보면은 다 결국 많은 데이터 중에 정답을 찾는 일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성과 감정, 지능을 높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인간이 AI보다 앞설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가 앞설 수 있는 일들은 감성과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제기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해요. 정답을 도출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정답을 도출하는 거는 이제 AI나 로봇가 훨씬 잘할 거예요. 그 시기에는 문제를 발견하고 누가 더 질 좋은 문제를 세상에 제시하는가,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손으로 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 마음을 움직이는 일, 이거에 더 집중하는 걸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의 지금 현재 상태에 어떤 문제점들도 많이 발견하게 됐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확고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낭만적이고 이상적이지 않은 그 중간에 밸런스가 맞는 책을 찾고 계신다면 이 야마구치 슈의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 책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